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문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것은 수화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수화를 배울 건데요. 수화가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너무 재미있는 언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1강이고요. 1강부터 10강까지 저랑 함께 하실 텐데 하루에 30분씩 혹은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편하게 보셔서 수화에 대한 감각들을, 그리고 또 수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들을 넓혀가시는 작업을 이 스텝 1에서 더드림 수화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누구나 배우는 더드림 수화였고요. 1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우리 PPT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동영상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곳으로 링크로 가셔서 거기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확인하시고 우리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여기서 보라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서 링크를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이 농아인들 그리고 또 수화를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없는 세상, 수화를 배우는 이제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건데요. 수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링크 되어져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영상에 있는 짧거든요.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시고 오셨죠? 네, 우리 EBS에서 나오는 말하기의 다른 방법이라는, 그리고 표정이라는 그 챕터 중에 우리가 아주 짤막한 부분들을 좀 봤어요. 왜냐면 EBS에서 나온 우리 다큐에서는 무엇을 소개를 하냐면 표정이 중요하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표정이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표정이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수화에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중에 이런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 얼굴은 네 얼굴이 아니야. 네, 제가 칠판에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네 얼굴은 네 얼굴이 아니야. 수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가 쓰는 표정이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질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화로 상대방이랑 그냥 대화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여러 가지 쫙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통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 그때 가서 고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내 얼굴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화를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꽤 오래전이에요. 거의 20년 전, 20년은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거의 20년 전이었는데 저는 항상 잘 웃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면 하면서 이렇게 잘 웃는다고, 뭐 인상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웃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수화를 공부하다가 거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수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웃는 모습을, 나는 항상 웃는 모습을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은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웃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썩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거울을 보면서 계속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너무 기뻐서 반가워서 미소를 짓는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제 표정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고서 막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균형이 잘 맞게 올라가고 있지만, 뭐 어떻게 보이실지 또 모르겠지만요. 한번 저도 피드백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한 10몇 년 전에 수화 처음 시작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 표정을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수화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이제는 선생님들만,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얼굴 표정이 아니라 이제는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또 표정은 말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 표정이요. 우리들 그런 데 있죠. 얼굴 누군가를 딱 대했을 때 기분 나쁜 표정이 지었어요. 예를 들면 야 이거 너 먹어 그랬는데 야 이거 먹어 하고 툭 던졌어요. 딱 받았을 때 딱 기분 나쁜 표정 딱 아주 잠깐 그렇게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잠깐 지었을 때 그 표정을 우리는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분 나쁜가? 근데 마찬가지로 농아인들도 우리가 오늘 이제 수화를 하는 대상인 농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얼굴 표정을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될 것은 항상 밝은 표정 혹은 항상 좋은 표정 많이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로 기분 나쁜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때 이제 표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정은 수화할 때는 표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표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농아인들이랑 대화할 때 수화를 갖다가 농아인이랑 수화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농아인이랑 나랑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돼야 100%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서 막 대화를 해야 농아인들이 100%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된다. 수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좀 짧게 나왔지만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네, 책에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네, 숫자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40%, 20%인데요. 네, 뭐냐면 여기가 손이 바로 20%예요. 네. 농아인이랑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손으로 된 그 수화들을 다 외우면 농아인들이랑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수화를 하면요, 수화가 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농아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의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농아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하지만 이렇게 손만 이렇게 움직여서는 전달되어지는 전달의 범위가 매우 작다라는 거. 우리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거.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표정입니다. 표정인데요. 표정인데요. 표정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 겁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제 표정이 들어갔죠, 그렇죠? 손이랑 얼굴 표정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냐면 60% 정도가 돼요. 표정이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정은 사실은요, 표정은 감정을 전달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표정은 감정을 전달해요. 제가 수화를 이렇게 막 써서 집에 학교 이렇게 수화를 쓰면요, 농아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공부하니까 힘들어? 라고 물어봐요. 혹은 집에서 쉬니까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다 단어에 표정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공부하다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집에서 공부했는지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불명확하지만 공부는 힘든 것이야 라는 감정을 전달받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요, 집에서 쉬었는지 학교에서 쉬었는지 막 섞이지만 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겠구나, 편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인들이 그 감정을 받아들여서 표정이 들어갔던 그 부분을 보고 그 수화를 보고 그것은 그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0% 우리가 소통이 됩니까? 우리가 책에서는 위치, 마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는 부대 상황이라는 단어 표현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 용어로는 수형, 수향, 수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사용을 하는데요. 편하게 위치를 설정해 줘야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마임이라는 것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농아인들이랑 의사소통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가서 더 책을 읽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내일 학교 가야 돼. 내일 학교 가. 끝나고 또 도서관 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단어를 계속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 막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학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은 도서관. 이렇게 하면 집.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제 뭐 마임이다, 뭐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장소를 나눠주는 것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화란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화상들을 조금 접어두시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겁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책에서는 글자가 너무 작은 게 좀 흠이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하시면서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표정에 대한, 마임에 대한 자신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수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수화라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아까처럼요. 수화라는 부분을 딱 이 손만 놓고 이게 수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굴 표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수화로 놓으실 것인지, 만약에 이 부분까지 수화로 보신다면, 저희는 물론 이걸 다 수화로 봅니다. 이 부분까지 수화로 보신다면 이미 우리는 바디랭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수화의 매우 많은 부분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이미 수화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일상에서 무슨 수화를 하고 있어 내가? 아니요. 식당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식당에 가시면 저는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라서 아줌마를 잘 안 불러요. 요즘에는 벨이 있잖아요. 벨이 있어서 참 고마운데 벨이 없는 식당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김치 접시를 들고서 아줌마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 아줌마랑 눈이 마주치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김치를 이렇게 딱 들어주면 아줌마가 보고서 가져와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빨간 거는 김치일 테고, 초록색이면 뭐 나물일 테고, 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되겠죠. 혹은 아줌마를 딱 보면, 그러면 아줌마가 오세요. 물론 좀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손만 들어도 아줌마가 오시죠.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혹시 길에서 택시 잡아보신 적 있으시죠? 택시 어떻게 잡죠?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죠. 누구나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라도 길에서 택시를 잡을 때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손 안 내밀고 이렇게 집어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없죠. 손을 내밀고 잡아야 돼요. 누구나 하는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한 번도 나는 택시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택시 잡는 거는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건 타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던가 버스를 타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들은 가장 첫 번째,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하는 일들입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수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왜냐면요, 어렵지 않거든요. 보세요. 식당에서 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릇을 잡고서 들고서 아줌마 이거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저희 수화하잖아요. 지금 접시가 없잖아요. 접시가 없는데 접시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이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조금만 극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표현하기를 어색해하거나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요, 스스로 어색해하시고 스스로 불편해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표현하는 거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냥 자신감 가지고 계속 이러셔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관찰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관찰하냐면요. 여러분 주변의 것들을 많이 관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요.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기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죠? 공부를 하고 계시죠? 방송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의 표정을 제가 보지 않아도 저도 마찬가지니까 이러고 계실걸요? 첫 번째 이러고 계시던가 혹은 조금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펴놓고 이러고 계시겠죠, 그쵸?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비슷하거든요. 예. 그것들을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그 표정들, 지금 하고 계신 그 몸 뉘앙스들, 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팔짱을 이렇게 꼈는가, 이렇게 꼈는가. 사실 지금 선생님들한테 팔짱 한번 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꼈었나, 이렇게 꼈었나, 자기가 어떻게 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네. 이렇게 보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나, 아니면 이렇게 건성건성 보고 있나?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찰한 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다 접고서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혹은 방송을 보는 모습을 마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아, 나는 항상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내가 어떤 것들을 쓰는지 알고 계시다면, 예, 금방 나오겠죠. 그게 수화의 출발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내가 쓰는 거는 자신감이 있고요. 남들이 쓰는 걸, 자, 제가 지금, 자, 생각하는 표정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다 따라 하시면 만약에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모양, 그리고 다들 어색한 모양을 쓰실 수 있어요. 저랑 똑같은 모양을 쓰시면 모르겠는데, 다른 모양이면 다들 어색하세요.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흉내낼 수 있는데요. 조금만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 오늘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도형 표현하기입니다. 책에 있는 도형들은 각자가 한번 해보시라고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도형들을 좀 해봐야죠. 네. 자, 도형의 법칙은 이겁니다. 검지손가락입니다. 네. 한 손가락 혹은 두 손가락. 네.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상관없고요. 네. 상대방이 알아볼 수만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준비하시고요. 펜을 한 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허공에다 그리는 도형을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 도형들을 어떻게 그렸나? 제가 그리는 모양을 보고 그려보시고 여기 나오는 도형을 보고 똑같이 맞추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네, 8문제가 다 그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요. 혹은요, 다시요. 혹시 이런 모양이 나오셨나요? 자, 혹시 이런 모양이 나오시나요? 이 모양이 나오시나요? 네, 막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쉽지 않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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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모양이 나오시나? 한번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 어렵지 않으셨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이 모양이 나오시나요? 스마일 모양, 그쵸? 오른손으로 하는 게 중요할까요? 왼손으로 하는 게 중요할까요? 상관없습니다. 오른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왼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수하다 보면 이제 물으시거든요.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까? 왼손으로 해야 됩니까? 급한 손이 먼저 나가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둘 다 하셔야 돼요. 네. 양손을 다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만 해. 막 이래.
근데 사실은 수화할 때는 막 양손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주가 된다. 저는 그냥 두 가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더? 다시요? 너무 빨랐나요? 한 번만 더요? 혹시 이런 모양이 나오시나요? 네, 맞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볼까요? 다시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려드릴게요. 크게. 됐죠? 네, 막 어렵네요, 저도. 혹시 이런 모양 그리실 수 있으셨나요? 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두꺼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편하게 시작을 하세요. 괜찮아요. 네. 처음부터 너무 이제 막 두껍고 얇고 지금 나온 것처럼 빨간색이고 까만색이고 노란색이고 막 이런 것까지 여기 음영이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넣으려고 하시면 그때는 고급 과정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네, 충분히 무난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해볼까요? 이번엔 조금 쉽습니다. 다시요. 네. 어떠셨어요? 다시요. 혹시 이런 모양이 나오시나요? 네. 네, 되셨고요. 또 하나 해볼까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금방 쓰셨겠죠? 네. 별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죠? 네. 이렇게 가는 건데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원래는 학생들이 하는데, 네. 제가 혼자 하니까 재미없으시죠? 네. 한번 먼저 한번 해보시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네. 네. 자,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표현해?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네. 굵게 할 것인가, 얇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그냥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막 화살표가 몇 개인 것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잘하죠. 네, 조금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손가락 끝으로 무엇을 그렸는가를 허공에다 보시면 돼요. 네, 그 연습들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건데요. 눈에 익숙한 것들은 눈에 잘 들어와요. 별이나 스마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보거나 뭐 많이 봤던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요. 이런 맨 마지막에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또 그냥 확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서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하셔야 될 것은요. 글자를 쓰는 겁니다.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공서라고 부르는데 허공에다 글씨를 쓴다 그래서 공서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죠? 네, 수화라고 썼죠. 네, 한번 볼까요? 수화 이렇게 썼는데요. 보여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거꾸로 쓴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꾸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자기 쓰신 대로 쓰시면 돼요. 네, 한 번 더 써볼까요? 읽으셨어요? 다시요? 잘 안 읽히죠? 다시 한 번요. 네, 더드림이라고 썼거든요. 한번 볼까요? 더드림. 네. 한번 말씀드리고 빨리 쓰는 이유는 한 번 내가 듣고서 딱 보면은 아무리 빨리 써도 보여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잘 안 보여요. 네.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한 방에 맞췄고요.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지? 이러고 계셨을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더드림이라고 썼을 때 잘 못 읽으셨었던 이유는 공사 쓰실 때 이 서공에다 글씨 쓰실 때 물론 오른손으로 쓰셔도 되고 왼손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공사를 쓰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는 획순으로 써주셔야 읽기가 편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챙겨주시면 돼요. 아까 더드림 할 때 림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네. 리을을 갖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읽혀질 수도 있고 안 읽혀질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을이 읽히셨을 수도 안 읽히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네. 원래 쓰는 이걸로 쓰셔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읽기 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도요. 네. 여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 예쁘게 글씨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네. 저도 이렇게 쓰거든요. 혹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화를 쓸 때 린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면 린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쓰지만 그걸 갖다가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원래 쓰는 획순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네. 비읍을 갖다가요.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네. 박 한다. 그럼 비읍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니은을 쓰고 이렇게 쓰면요. 아 이거 니은인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읍을 쓸 때 이렇게 또박또박 원래 획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네. 원래 나는 이렇게 써요. 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공서 써줄 때는 상대방 알아보라고 그때는 조금 상대방 배려하셔서 조금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두 글자였어요. 뭐죠? 대프라고 썼습니다. 대프. 한 번만 더 써볼까요? 뭐라고 썼죠? 농아인이라고 썼습니다. 읽히시죠?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어떤 때 쓰냐? 지명, 이름, 고유명사들, 네. 혹은 뭐 이렇게 명칭들, 네. 그런 거 쓰실 때 글씨로 써주시면 됩니다. 지화로 쓸 수 있고요. 혹시 수화를 조금 배우시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억력 이런 걸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썼는데 못 알아본다 그럼 거의 다 이걸 써주거든요. 이걸 먼저 쓰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뭐 두 가지 병행하셔도 되는데요. 뭐 편하게 하세요. 네. 이거는 눈에 보이기에 정확한 한 방에 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읽는 연습. 쓰는 연습은 뭐 쓰는 걸 뭐 연습을 하시겠어요. 자, 글씨 쓰는 거 글씨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글씨 쓰는 걸 뭐 연습을 하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쓴 걸 보고 읽는 연습. 제가 쓴 거를 지금 보고 읽는 연습. 그거 연습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표정입니다. 네. 표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없으신 분들, 아까 EBS에서 나왔던 그런 분들 같은 표정이 없게 생긴 분들, 혹은 EBS에서 뒷부분에 나왔던 유일하니까 뭐 그런 배우처럼 딱 얼굴만 봐도 표정이 있게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표정이 없으시 이렇게 굳어있는 얼굴로 평생을 살으셨다면 조금은 표정을 이렇게 해서 얼굴 근육들을 움직이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표정이 없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원래 표정을 짓고 계시다. 내가 표정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네. 그러니까 표정이 그래도 무난하게 있다라는 분들은 과한 표정을 지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표정들을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통역사들이 이래요. 이렇게 하실 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쓰는 표정을 쓰시면 되지 막 이렇게 쓰면 오히려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안타까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적당한 표정을, 자연스러운 표정을 몸에 체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자, 웃다라는 얼굴 표정 한 번만 해볼까요? 네. 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표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를 말씀드리려고요. 네. 웃다라는 표정은요, 웃다라는 수화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먹을 주시고 턱에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서 웃으셔야 돼요. 네. 오! 이렇게 하면요, 네, 웃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웃긴다. 그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웃다. 비웃다라는 수화는 어떻게 할까요? 비웃다라는 수화가 또 따로 있지만 그냥 웃다라는 표정에다가 네, 표정만 지어줘도 그게 비웃다라는 수화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웃다 그러면요, 좀 웃어라. 웃어. 네. 안 돼? 웃어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얼굴 표정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손도 사용을 하실 때 얼굴 표정 중요하죠. 미소 짓다 하면요, 그냥 미소 짓다 뭐 수화가 뭐 막 이렇게 뭐 입이 찢어진다 뭐 이런 모양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얼굴 표정만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미소 짓다라는 표정이 된다는 거. 자, 호탕하게 어떻게 웃을까요? 호탕하게 잘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쵸? 호탕하게 뭐 이렇게 삼국지에 막 관우나 막 장비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호탕하게 웃을 때 저는 호탕하게 저도 잘 안 웃기 때문에 호탕하게 웃는다 그러면 하하하하 뭐 이렇게 창 같은 거 들고 혹은 막 방망이 같은 거 들고 하하하하 받아라 뭐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고서 호탕하게 웃읍시다. 자, 시작. 하하하. 조금 이상하죠, 그쵸? 예.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표정에 몸동작이 들어가야지만 표정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제가 항상 호탕하게 하면은 이렇게 창 들고 뭐 아니면 이렇게 책상 놓고 막 이런 거 쓰거든요. 예. 이거 없이 그냥 이러면 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예. 잘 쓰셔야 된다라는 거.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대박 웃길 때, 엄청 웃길 때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아하하 뭐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하하하 하면 지금 바로 어색해지시는 거예요. 예. 따라 해보세요 했을 때 따라 하시면 어색해져요. 예. 저는요 어떻게 웃냐면요, 물론 저도 배우긴 배웠는데요, 아하하하 뭐 저는 그렇게 웃지 않고 저는 어떻게 웃냐면 너무 웃긴 상황이다, 너무 웃기다 이 상황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농아이들 보고 야, 왜 그래? 미쳤나? 왜 이렇게 웃어? 이렇게 묻지, 왜 그래 아파 뭐 지금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웃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안 웃어서 저는 어색한데요,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옆에 사람 때려요. 예.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웃는 표정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웃다 대박일 때도 내가 이렇게 웃는다, 엄청 웃긴데 이렇게 웃는다, 그러시면 조금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냥 조금 더 유쾌하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원래대로 웃다랑 대박 웃긴 거랑 완전히 다른, 거의 대부분 사람들 다 다르거든요. 예. 그 정도만 되고 계시다면 이미 잘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풍부하신 거예요. 그래. 그거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어떻게 웃으시든 상관없습니다. 뭐 혹은 남을 때리고 막 이렇게 웃는다? 괜찮아요. 그렇게 쓰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니 선생님들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대박 웃긴 얼굴 표정과 몸 제스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표정에 사용되는 뭐 부위라고 얘기하기, 책을 쓰면서 부위라는 뭐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해가지고요. 근데 어찌되고 부분? 부분 혹은 그냥 우리가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죠. 표정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딱 요것만. 그래서 눈, 코, 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게 다 표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화에서 사용하는 표정이다라고 하면 위에서 배우신 것처럼요. 물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개슴츠레하게 떴는지 눈썹을 이렇게 꼭 위로 올렸는지 밑으로 내렸는지 이렇게 삐질 풀었는지 미간을 찌푸렸는지 하나만 올렸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썹, 코를 막 이렇게 코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입을
벌렸는지 입을 다물었는지 혹은 입을 우 했는지 이 했는지 오 했는지 혹은 이렇게 입을 이렇게 썼는지 입술을 깨물었는지 입술을 뱉었는지 입술을 윗입술을 물었는지 밑에 입술을 물었는지 오른쪽 입술만 물었는지 이런 식으로 썼는지 뭐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얼굴 방향 앞을 보셨는지 옆을 보셨는지 밑을 보셨는지 위를 보셨는지 이거에 따라서 얼굴 방향과 턱과는 거의 다 연결이 되겠죠. 네. 턱을 이렇게 갸름하게 턱선을 보여주는 걸 썼다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어깨 수화에서 표정이라 하면 사실 온몸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들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너무 많이 하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했나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어깨 부분들도 어깨에서 이렇게 움츠렸는지 앞으로 뺐는지 뒤로 뺐는지 위로 했는지 밑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손을 어디다 뒀는지 우리 혹시 스티커 사진 찍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요즘에 여자애들을 보면은 요즘이래요. 옛날에 스티커 사진 찍을 때 꼭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었고요. 뭐 요즘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뭐 얼굴 작아 보이라고 뭐 표정 뭐 예뻐 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도 나올 거지만요. 손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또 표정이라 하면 다 멈춘 걸 생각하세요. 자 웃어보세요. 화내보세요. 아니고요. 화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웃었다 그러면 이러고 계셔야지 이게 웃는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지 입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은 진짜로 멈춘 표정을 써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선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저희가 쓰는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웃는 표정 했으니까요. 화내는 표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내는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울 한번 보시고 화내는 표정 저를 보고 화를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짓고 계시겠죠? 혹은 이렇게 짓고 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내는 표정 이렇게 짓습니다. 저를 쳐다보시고요. 저를 쳐다보시는 시선을 떼지 마시고요. 고개를 내리세요. 계속 내리세요. 그래서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까지 내리시고서요. 그 상태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세요.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혹은 입술을 깨무세요. 그리고 눈썹을 조금만 찡그리세요. 그러면 화내는 표정이 되셨죠? 네. 자, 저를 깔보는 표정, 얕잡아 보는 표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지그시 쳐다보시고요. 고개를 살짝 드세요. 그리고 살짝 고개를 비트세요. 그리고 한 번만 웃으세요.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쁜, 이미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뭔가를 깔보거나 비웃거나 그게 뭐야? 막 이런 표정을 질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 표정만 가지고서 우리가 마임을 하는 완전 마이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표정을 못해요. 아니요. 이걸 다 쓰면은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귀엽다라는 표정. 수화에서는 손동작이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펴시고요. 이렇게 펴신 상태에서 요거를 갖다가 반대쪽 왼손 뺨에다가 이렇게 대시고서 이렇게 톡톡톡톡 튀기시면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귀엽다라는 단어입니다. 귀엽다. 또 하나는요. 아깝다라는 단어입니다. 귀엽다랑 아깝다는 너무 다르죠. 의미가. 귀엽다는 큐트고 아깝다는 왜 그랬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수화로는 똑같아요. 손 모양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물론 문맥상에서 구분을 하긴 하지만 표정으로 바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귀엽다라는 표정. 한번 귀엽다라는 표정 한번 줘보세요. 어려우시냐? 어려우세요? 네. 귀엽다라는 표정 이렇게 짓습니다. 지금 뭐 40대, 50대 어르신 아저씨들이 앉아 계셔도 귀엽다라는 표정 바로 이렇게 되실 수 있으세요? 자, 손을 이렇게 펴시고요. 왼쪽 어깨를 살짝 오른쪽은 두시고요. 왼쪽만 올리세요. 그리고 왼쪽 어깨와 뺨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한번 살짝. 그리고 손을 여기다 대세요. 그리고 손을 탁탁탁탁 치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살짝 웃으세요.
그러면 귀엽다라는 수화가 바로 됩니다. 귀엽다는 얼굴 표정 잘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귀엽다. 네. 자, 아깝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깝다라는 표정은요, 고개를 살짝 빼시고요, 몸에서 고개를 살짝 빼시고 입을 벌리시면서요, 한숨을 쉬세요. 그러면서 손은 이렇게 드시면서 그리고요, 그 분명히 아까운 대상이 있을 거거든요. 아, 야, 그거 떨어뜨려 아깝잖아,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혹은 돈이나 뭐 물건이나 뭐 그런, 왼손으로 가르치시고 오른손으로 그러면요, 아깝다라는 잘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예, 우리가 아깝다, 귀엽다 이렇게 외우지 수화를 이렇게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수화 한 걸음인데요. 사진에서는 좀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지를 이렇게 완전히 세워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지를 완전히 세우시고요. 이게 모든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머리, 네, 여기는 목, 여기는 배, 여기는 엉덩이, 여기는 등, 여기랑 여기는 옆구리.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서 왔다 갔다 이 사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를 잡든지 목을 잡든지 배를 잡든지 엉덩이를 때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실 건데요. 1과는 그렇게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1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는 편하게 보시고 2과부터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네, 이제 시작인데요. 벌써 어려우시면 네, 절대 지금 뭐 할 거 없거든요. 네, 그냥 편하게 그렇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